문형배 막장 대형 사고에 짐 싼 대통령 대리인. 자, 무슨 일이 오늘 있었을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선거권 혼술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9차 심리의 변론 기일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떠나서 헌재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헌재 일정이 정인에 대한 신문이 없습니다. 신문이 없고 양쪽의 입장을 듣고 그리고 그 전에 일종의 그 서정조사, 증거 서류 같은 것을 서로 검증을 하는 그런 일정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도착을 했지만은 참석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떠났고 오늘 또 황당한 일이 또 있었죠. 헌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갈팡질팡, 우왕좌왕, 장난도 아닌데 정말 장난처럼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이 10차 변론 기일을 모레 목요일로 잡았었죠. 20일로 변론 기일을 잡았는데 오후 2시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첫 공판 준비 기일이 10시에 열리는 날입니다. 10시에 열리는 날이고 그리고 그날은 아주 중요하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청구를 한 것을 심리를 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재판 준비 기일이지만은 직접 출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런데 그날 바로 이 현재 날짜를 잡았죠. 오후 2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거 오후 5시로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오후 5시가 아니고 5일 후 그러니까 25일로 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그 연기 신청마저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10시인데 서초동에서 10시부터 시작을 하면은 이 공판 준비도 하고 또 구속 취소 심리까지 하면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점심시간도 있고 이 서초동에서 종로에 있는 헌법재판소까지 또 한 차로 승용차로 한 50분 40~50분 정도 걸립니다.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더라도 이 법원이 먼저 재판 날짜를 잡아놨기 때문에 헌재가 5일 정도 뒤로 미뤄주는 게 맞는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은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던 이 헌재 심리를 오후 3시로 1시간 늦춰주겠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직무가 정지가 됐지만 대통령이 이 형사재판 받고 여기 2시까지 오면은 또 변호사들도 다 겹치죠. 겹치는 변호사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연장을 해달라고 5일을 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기각을 하고 1시간 더 늦춰주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쫓겨서 이렇게 다급하게 하는가? 그거 뻔하죠. 이재명의 재판 일정과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과 문형배의 이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자리를 비웠습니다. 헌재에. 처음에 참석을 위해서 갔다가 이 헌재에서 이 진행되는 절차와 내용이 좀 양쪽이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를 해서 의견을 설명을 하고 또 서정조사를 그 증거조사를 하는 날이라고 그러니까는 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에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동안 이 관련자들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조서는 여기에 증거로 채택이 되면 안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죠. 진술 증거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헌법재판소에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이 헌법재판소에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형사재판에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은 검찰에서 이야기한 진술한 내용은 증거로 채택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검찰의 힘을 빼느라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그거를 준용을 해서 진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헌재의 증거로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쪽이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그걸 무시를 하고
문형배가 오늘 판을 깔아줬습니다. 무슨 판을 깔아줬느냐 하면은 국회 쪽, 그러니까는 정청래 쪽이죠. 정청래 쪽, 탄핵 소추인단 쪽, 국회 쪽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9차 변론에서 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신문조서를 검찰의 신문조서를 아예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조지호가 이야기했던 신문조서를. 이 판을 문형배가 깔아준 것이죠.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여론에서 밀리고 있고 일방적으로 여론에서도 이 현재의 이 편향성이 문제가 되면서 또 특히 더구나 두 개의 큰 이 내란 프레임 뭐 싹 다 잡아들여 국회의원 끄집어내,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 민심이 심상치 않죠. 최근에 탄핵 반대 집회가 강주에서도 그 상당히 많은 그 인파가 몰렸고, 심상치 않은 거는 이 여론전을 다시 펼치려고 민주당 쪽이 요구를 해서 이 문형배가 받아들인 겁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관의 이 신문 조서를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부분들만 다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은 조지호가 수사기관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오늘 공개된 변론에서 공개된 조지호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호가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더니 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조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자,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5번이 또 전화가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내용이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 고 검찰의 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공개를 하도록 문형배가 판을 깔아준 건데,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1시 30분쯤부터 다음날 새벽 1시 3분쯤까지 그 짧은 시간에 6차례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이 조지호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조지호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민주당 이재명, 우원식, 김동연 판사를 포함해서 15명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도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기록이 또 검찰의 조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 체포라는 말은 없죠. 그 위치 파악, 위치 파악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위치 파악을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지시를 했다고. 왜 그러냐면은 포고령 1호 위반 우려가 있는 정치인들의 위치는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했던 것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됐습니다. 진술을 조지호가 진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또 공개가 된 것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 일부도 공개가 되고, 여인영은 군 검찰 조사에서 14명을 특정해서 체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처음 들은 게 맞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일방적인 이야기들을 쭉 한 것을 오늘 거기서 공개를 하도록 이 판을 깔아준 것이죠. 또 뭐 여인영, 조지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각 진술과 명단이 일치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검찰 진술 내용을, 검찰 조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그 함정이 있느냐. 첫 번째는 증거로서 이게 못 쓰게 돼 있는 거죠. 못 쓰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 검찰의 진술 조서가 이쪽으로 현재 간 것도 지금 불법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쓰고 있다는 이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조지호 경찰청장 전 청장에 대해서, 조지호 청장의 한 말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합니다. 팩트 체크. 조지호 전 청장은 지금 건강이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보석으로 나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석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뭔가 진술에서 좀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조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체포영장도 없이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잡을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받아야지. 그리고 또 이제 비상계엄이니까 뭐 불체포특권 이런 건 없다고 해도 어쨌든 비상계엄이면 군에서 하는 거죠. 계엄은 말 그대로 군이 하는 것이지, 경찰이 정치인들을 어떤 영장 없이 싹 다 체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그런데 이게 실행이 안 됐죠.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죠.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증언을 한 게 있습니다. 본인이 처음에는 비상계엄이 내려져서 국회를 봉쇄를 했다가, 국회 이제 정문을 차단을 했다가, 그 다음에 본인과 조지호 서울청장이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국회 출입증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여보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신분이 확인이 되면은 제재하지 않고 다 국회로 들여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을 한지가 나와 있어야 되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이제 검찰의 진술 조서 내용이고 공소장에 이제 이런 걸 적었으면은 나중에 재판정에서 그것을 가려야 되는 거죠. 그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는, 판사 앞에서 가려야 되는 건데, 그 내용을 아예 이 현재에서 지금 막판에 선고가 이제 임박한 것 같습니다. 선고가 임박한 이 상황에서 이거를 다 공개를 하도록 해버린 것이죠. 그거를 재판관들이 그냥 현재 재판관들이 뭐 참고를 하는 이런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완전히 공개를 해버렸다. 그리고 보통 이 서류에 대한 조사 같은 거 이런 거는 변론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거죠. 재판도 그렇게 하죠.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서정 검사 조사를 하고 하는데 이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목요일에 그 세 사람에 대한 정인신문이 있죠. 뭐 홍장원, 한덕수, 조지호 이렇게 정인신문이 있습니다. 정인신문이 있는데 그걸 앞두고 뭐 서정 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걸 순서로 바꿔버린 거죠. 물론 뭐 서정 조사를 오늘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변론 기일이 한 번 더 잡혔다. 그렇게 또 변명을 하겠지만은 변론 기일이 한 번 더 잡혔으면은 서정 조사를 그 뒤로 또 해야죠. 그런데 지금 서둘러서 이렇게 하고 이거를 공개를 해버린 것은 그러니까는 이 팩토로 확인이 되지 않은 것, 다퉈야 될 부분이 있는 걸,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불법적으로 진술 조서를 받아서 그리고 형사 소송법에 준용을 하면은 이것은 증거를 채택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증거를 채택을 하겠다고 우기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오늘 공개를 하기로 한 것은 여론전이다. 여론전에서 지금 상당히 밀리고 있으니 이 문영배가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그 뒤에는 물론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이 국회 쪽, 그러니까 정청래 민주당 쪽에서 수사 기록을 공개를 하니까는 윤석열 대통령 쪽이 지금 거세게 오늘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해서 조대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쪽에 조대현 변호사, 헌법재판관 출신이죠. 조대현 변호사는 이 법정에 정인으로 나오지 않은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조사 아니냐. 이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거지. 이것을 피청구인 대통령 쪽에서 그 신빙성에 대해서 따져볼 수도 없는 그 진술조서를 그거를 증거로 해서 조사하는 것은 이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증거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문영배가 강행을 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쪽의 조대현 변호사는 그런 진술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다 조사를 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형사재판에서는 그 피고인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증거로 못 써죠. 증거로 못 썼는데 그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 그래서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의 이 지위를 박탈하는 데 그걸 이용을 하면은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그냥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문형배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조대현 변호사가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냥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국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전개될 수가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쪽은 수사기관의 이 진술조서를 헌법재판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계속해서 반발을 해왔고 2020년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범의 피신조서, 그러니까 진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는데 이것을 그리고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에 준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억지로 갖다 끼워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박영수 특검이나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은 어쨌든 일방적이죠. 이게 재판에서 다투어가지고 진실을 가려내야 되는 절차가 나왔는데 그것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 피고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것을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됐죠. 그런데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바꿨어. 2020년에 바꿨어.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억지로 갖다 썼고 그리고 그 내용도 진술 내용도 보면은 상당히 다퉈볼 부분이 많다. 경찰이 무슨 권한으로 이 국회의원들을 체포를 하라고 했는지 정말 그렇게 지시를 했는지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그러니까 다퉈봐야 되는데 재판에서 이것을 그대로 갖다 썼고 그것뿐이 아니고 그것을 오늘 전격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판을 깔아줬다. 이것은 막판 심리를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헌재가 뛰어들었다. 그러니까는 이 커넥션을 형성을 해서 민주당 쪽하고 커넥션을 형성을 해서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뭔가 중대결심 그동안 이야기가 나왔죠. 중대결심을 해야 되는데 중대결심 중에 가장 지금 현실적인 방법은 조금 전에 조대현 변호사가 퇴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변호인들이 일제히 이 사퇴를 해버리는 방법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또 상당히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다퉈봐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남아 있는데 어쨌든 현재가 민주당과 커넥션을 형성을 해서 여론전에 막판에 나섰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